민노총 사건은 2012년부터 국정원이 수사해온 11년간 수사해온 사건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고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를 당연히 해당되지도 않는 심각한 간첩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적 단체로서의 어떤 해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의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법상 정당이나 상법상의 회사에 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일반 단체, 일반 결사에 대해서 이적 행위를 한 경우에 해산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입법상에 관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좀 공감할 부분이 있습니다. 입법이 진행되거나 그렇게 되면 법무부 입장에서 성실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단체들의 이적 행위 또 국내의 간첩단과 결성된 여러 가지 간첩 행위 등에 대해서 확실한 대공수사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지금 이첩이 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무장관님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국정원이 갖고 있던 수행해오던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행해오던 대공 간첩 사건에 관한 수사권이 경찰로 2024년 1월 1일부로 완전히 이관됩니다. 사실 제가 수사를 많이 해본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대공수사나 간첩수사는 일반 수사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증거 수집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보 수집의 방점이 훨씬 크게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수사 기간도 굉장히 길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민노총 간첩단 사건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정권을 이어오면서 11년 동안 수사해왔던 것이고 창원 간첩단 사건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7년을 수사했습니다. 제주 간첩단 사건도 6년을. 국방현안이 발생하기만 하면 원인 진단과 처방을 넘어서서 사사건건 내로남불성, 기성전 안보공백, 정치공세로 일관했습니다. 제가 수십 년 국방위를 봐왔지만 이런 경우는 보다 처음 봅니다. 툭하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왜곡하면서 군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고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폄훼하는 형태로 일관했습니다. 만일 장관님과 우리 의장님 그리고 우리 여당에 대해서 사과를 원한다면 김병주 의원께서는 60만 국군 장병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십시오. 그럼 그때 인간적으로 그 사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발언이니까 발언 신청해서 하세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국방위도 21대 전반기 여야 치열한 논리 싸움을 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우리 국민의힘은 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여당 간사님들도 군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정에 기초해서 대화 타협 정신을 발휘해서 정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아람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후반기부터 그게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제기한 북한 내통설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확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봐라. 근데 스스로 북한 내통설이다. 간첩으로 몰았다. 자기 입으로 간첩으로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제 페이스북을 보시면 알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간첩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왜 간첩을 이야기하느냐 하는데 저는 간첩이란 단어를 한 번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서 국회의원이 정당 활동의 일환에 발표한 정치적 논평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는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저희 북한 내통 의혹 제기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와 자질, 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강변하며 윤리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는 그 어떤 말로 포장을 한다 해도 원내 과반의 다수당이 수의 힘으로 합리적 의혹 제기와 정당한 비판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반민주적 포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징계안을 제출한 민주당 의원님들과 본의원 중에서 누가 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와 자질이 있고 누가 더 윤리적으로 떳떳한지 누가 대한민국 안보와 국익을 위하는지 민주당이 아닌 국민들께서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방송들께서 장병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특유의 내로남불성 안보자의 DNA에서 탈피해서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묻지마 정치 공세를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KBS는
100만 조합원이 가입된 민주노총의 간첩 혐의 소식을 국민께 전달할 책무가, 보도 책무가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KBS 뉴스 9시 뉴스에 뉴스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KBS의 보도를 책임지는 주요 간부들이 민주노총과 한몸이라서 보도를 하지 않은 것 아닌가, 너무 노골적이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의 이 같은 보도 형태에 대해서 내부에서 자성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KBS 보도를 책임지는 민노총 출신 성모 보도국장이 반성은커녕 비판 성명서를 낸 직원들을 여러 차례 불러 폭언을 하고 갑질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현재 심각한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KBS 보도국장은 내부의 비판을 어떻게든 억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KBS가 곰따 못해 썩은 조직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조직은 어떠한 비판도 수렴하고 자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민노총이 장악한 KBS는 자기 체면에 걸려서 그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라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KBS 내부 비판 성명서는 하루 걸러 한 번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노총 간첩단 뉴스 실종 비판 성명서 5월 11일 KBS 방송인연합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 성명서는 뭐가 그리 달라서 감추려고 하는 것인지, 민노총 출신 KBS 보도국장은 정말, 또 KBS 간부들, 핵심 간부들은 뭔가 전곡을 찔렸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이런 비판은 기우만이 아닙니다. 민노총은 작년 8월 15일 강복절 날 윤석열 정부 규탄대회를 개최하면서 북한 노동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가 보낸 연대사를 홈페이지에 아직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북한 노동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가 보낸 연대사를 홈페이지에 아직도 버젓이 게시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이적 표현물인데도 방심위는 국정원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정년주 위원장은 KBS 사장 출신으로 민노총과 한통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자신의 직분을 계속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민노총에 보낸 연대사를 보면은 대한민국 정권을 북한을 침략하려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권을 짓뭉개고 송두리째 드러내 타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